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회사에서 CEO를 맡았던 찰스 슈왑은 미국 직장인 중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돌파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360만 원 번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고액 연봉의 비결을 물었더니 찰스 슈왑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더니 그것만으로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성공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게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열쇠, 감정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루는 경우 상대를 논리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는 감정의 동물이고 심지어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그러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근본은 감정적이고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관계를 마스터한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합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단 감정을 건드립니다. 가령 팀원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땡땡씨가 받는 월급이 300만원인데 지금 땡땡씨 업무 성과를 측정해보면 200만원어치도 못하고 있어요. 밥값은 하셔야죠. 더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이러면 땡땡씨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최선을 다해 밥값 하도록 할게요 라고 할까요? 속으로 뭐 돈 얼마나 준다고 유세야? 지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고 바로 자플래닛 원티드 사람인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공략합니다. 감정을 공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식, 욕망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걷는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걸 자극해야 합니다. 앞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직원에게 이성적으로 말해봤자 안 통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원하는 욕망을 자극해야 합니다. 경제적 욕망이 큰 직원이라면 땡땡씨 이번 계약 잘 따내면 수익 몇 % 인센티브 줄게 라고 제안하면 알아서 좋은 조건의 계약을 따내올 겁니다. 창의성, 자율성을 중시하는 직원이라면 더 많은 재량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일해보도록 기회를 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만들어 올 겁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려면 상대의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수백 년간 통용된 진리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사람을 얻는 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아가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갖고 있다. 좋은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욕망을 이용하라.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본성은 원래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상대의 욕망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가 강하고 다른 사람은 지배 욕구가 강합니다. 안전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죠. 성공하는 이는 이 욕망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욕망을 파악한다는 건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입장을 배려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공략하는 게 감정을 건드려 상대를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칭찬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선 칭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칭찬도 구체적일 때 진지한 것으로 가슴에 와닿는 법이며 상대에게 그저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모두 감사와 인정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의 무슨 일이든 한다. 당신의 자녀나 배우자나 종업원에게 그들이 어떤 일에 무능하다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하는 일이 모두 잘못되어 있다고 말해보라. 그렇게 되면 당신은 잘해보려는 마음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반대 방법을 사용해보라. 즉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이쪽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의욕을 갖고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갈 것이다.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칭찬은 내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기대를 받으면 그에 부응하길 원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니 잘해야 칭찬을 하지 싶을 수 있습니다. 맞죠? 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칭찬했다가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칭찬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업무적으로는 덮어놓고 하는 칭찬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장의 칭찬은 더 정교해야 한다.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해야 하며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요 가 아니라 일처리가 마음에 들었어, 계속 그렇게 해줘 라고 말해야 한다. 즉 감사보다는 인정하며 급여 또는 직책으로 보상이 돌아갈 때까지 칭찬이 아닌 인정을 해주며 그릇을 키워냈어야 하는 것이다. 업무적 칭찬은 감정적 표현이 아닌 공식적인 인정, 일에 대한 피드백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준 거 마음에 들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마음에 든 구석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막연히 좋아, 잘했어 보다 훨씬 나은 칭찬입니다. 이런 정교한 칭찬을 하면 상대는 오, 저거 찐인데? 생각하게 되고 내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칭찬만큼 호감을 사기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욕망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번째 열쇠는 비전입니다. 원대한 비전에는 사람이 따릅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투자해 달라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이 돈으로 구멍가게 좀 해보려고요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전국을 일일 배송권으로 좁히는 유통망을 구축할 거예요 하면서 왔습니다. 누구에게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아닙니까? 가슴 뛰는 원대한 비전을 들으면 우리는 두근두근하고 그 비전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대한 비전을 세웠고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천재성 못지않게 강박적이고 까칠한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상사 성격이 개차반이고 불편한데도 수많은 인재들이 계속 애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비전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고 원대한 비전만 세워놓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비전이랍시고 회사 홈페이지에 있어 보이는 문구들로 채운 비전 선언문만 써놓고 회사 마당에 비석 세워놓는다고 인재들이 몰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을 정확히 알려주고 동참시키는 겁니다. 레버리지의 저자 롭 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리더를 올바른 해답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이 조직의 비전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원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비전을 제대로 알리고 구성원들을 비전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우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라고 써놓는다고 구성원들이 아하,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테슬라로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인류를 구한다 라고 말한다고 직원들이 오, 나도 아이언맨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전기차는 탄소 중립을 이끌어 지구 환경을 지킬 거야.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회계 업무는 비용 절감을 통해 이 변화를 더 빨리 이루도록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구성원들이 자기도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내가 의미 있는 일에, 이 회사의 비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욕망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비전을 남에게 설명하고 알려줘도 그 비전이 그 사람 개인의 욕망과 관련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가 우리는 올해 코스피 상장하고 시가총액 1조 기업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직원들에겐 우리 사주도 안 주고 인센티브도 안 줍니다. 퍽이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 비전에 동참하는 게 너에게도 분명한 이익이 돼. 이걸 알려줘야 기꺼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일을 맡길 때도 이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네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서 맡기는 거야 라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비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동참하는 법입니다. 원대한 비전이 명확히 공유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대한 비전을 세웠고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킨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압도적인 성공을 만드는 대인관계 스킬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을 일깨우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을 다루는데 도사들입니다. 감정을 자극하세요. 인간은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상대 욕구를 공략하세요. 내가 상대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는 저절로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내 뜻대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칭찬하세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따뜻한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비전을 공유하세요. 원대한 비전에는 사람이 따릅니다. 비전을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가 내 비전의 일부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비전에 동참하면 상대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저절로 여러분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타이탄의 비밀노트,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나요? 오늘로 벌써 타이탄 시리즈 9번째 영상인데 다음번은 대망의 10번째 영상입니다. 10번째인 만큼 더욱더 유익한 성공 비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